아주 정밀한 각인이 되고 나무에도 컬러 프린팅을 할 수 있습니다. 금박을 입힐 수도 있죠. 펜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직물을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각인 기능과 다양한 크래프트 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M1 울트라 리뷰입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이 제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다 담았는데, 바로 그냥 사용하는 영상 넘어가시려면 요 타임 시간으로 바로 점프하셔서 사용하는 영상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M1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M1 울트라가 출시되었는데요. 기능이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저 각인 기능, 커팅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하면 이쪽 모듈은 비어 있죠. 그래서 다기능 모듈입니다. 기능에 따라서 모듈을 선택해서 끼워줍니다. 이건 레이저 모듈이고요. 이건 다기능 캐리지 모듈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듈도 있는데 이거는 색깔을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 모듈입니다. 이런 교환식이 번거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탈착이 매우 쉽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여기 홈에 요 돌기 맞춰서 끼우면 됩니다. 요 레버만 뒤로 당기면 세팅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 교환 자체는 번거롭지 않고 매우 쉽습니다. 이쪽 모듈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탈착이 되고요. 펜이나 블레이드를 끼워서 그림 그리거나 글씨를 쓰거나 뭔가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요건 진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툴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노트북이 옆에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고요. 와이파이로 무선 연결되어 있습니다. 3mm 나무판 이용할 텐데요. 여기 각인을 하고 커팅도 할 거기 때문에 레이저로 커팅을 하면은 연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약간 바닥을 이렇게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 프리즘을 바닥에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프리즘은 이렇게 패키징 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조립이 필요합니다. 프레임을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조립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전 버전에 비해서 삼각 프리즘 사용하기가 좀 더 쉬워졌습니다. 매뉴얼은 한글도 지원하기 때문에 조립 방법은 매뉴얼에도 한글로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엑스툴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됐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작업 공간이 열렸고요. 이 나무 판재의 사이즈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상단에 깃발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가공 영역 표시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표시 시작을 눌러주고요. 이 바닥에 십자 마크 보이시죠? 그래서 상단의 모서리에 십자 마크의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고, 본체의 모서리에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마킹으로 표현이 됐죠. 그리고 이쪽 끝 쪽으로 십자 포인트를 모서리 끝에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흰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금 나무 판재의 사이즈가 인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킹 종료를 클릭해 줍니다. 완료 눌러주면 소프트웨어상의 나무 판재의 사이즈가 인식이 되었습니다. 작업 공간 인식하는 장면 연속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모서리 한 점 잡고 버튼 누르고 대각선 지점 잡고 버튼을 눌러서 작업 공간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죠. 간단한 열쇠고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가 할 작업의 스타일을 이쪽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레이저 각인이나 커팅은 이 첫 번째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쪽 면에서 이제 디자인을 넣을 수가 있는데, 뭐 T는 텍스트고요. 원하시는 대로 글자를 쓰시면 되겠죠. 뭐 서체 같은 거는 뭐 여기서 이렇게 골라주는 거겠죠.
뭐 이런 건 굳이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원을 그리고 싶거나 선을 그리고 싶거나 하면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줄 수가 있겠죠. 사각형은 사각형 고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원도 이런 식으로 고르셔서 이렇게 디자인을 넣으실 수가 있겠죠. 이거 다 선택해서 삭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디자인 프리셋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 보시면 뭐 도형들이나 또는 문양들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시면 더 많은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고풍적인 문양을 고르실 수도 있고, 여기 뭐 동물 일러스트들이 있는데요. 여기 누르시면 뭐 강아지, 여러 가지 오리도 있고요. 꽤 이미지 도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축제일에 관련된 크리스마스나 헬로윈데이에 쓰일 만한 여러 가지 문양들이 있습니다. 삭제하고요. 또 벽지나 옷감 같은 패턴들이 있어서 이런 거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하고 귀여운 열쇠고리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동물 문양 중에서 여기 고양이 모양이 있네요. 고양이 모양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즈를 정해 주실 수가 있죠. 높이는 5cm 사이즈 정도 만들겠습니다. 50mm 하면 5cm죠.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확대해서 여기 손바닥 모양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죠.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인을 하고 이 모양대로 저는 커팅을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다시 선택 모드로 나오고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 외곽선 따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외곽선 따기 하면 이 고양이 그림에 테두리가 생긴 걸 보실 수 있죠. 두께 2mm의 외곽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두꺼운 것 같으니까 1mm로 하겠습니다. 1mm 하고 엔터. 그러면 이 바깥 외곽선이 조금 더 가까이 붙었죠.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선의 고양이 그림은 각인을 할 것이고요. 이 바깥쪽 얇은 테두리는 커팅을 할 것입니다. 열쇠 고리를 만들어 줄 거니까 열쇠 고리가 들어갈 구멍을 하나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 그리기 선택해서 여기 약간 원이 찌그러지면 Shift를 누르면 똑바른 원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한 요쯤 뚫어 주도록 하고요. 원의 크기는 뭐 7mm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7mm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는 각인하고 여기는 커팅하고 이런 걸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건 어디서 해줘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레이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레이어를 이렇게 누르시면 보시면 이 세 가지 레이어가 나왔죠. 이 세 가지 레이어에 이렇게 이쪽에 있는 눈을 온오프 해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껐더니 이쪽에 열쇠 구멍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원이고 이 복합 벡터도 눈을 껐다 켰다 해보시면 이 바깥쪽에 테두리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고양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왼쪽에서 레이어를 고르고 오른쪽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정해주는 겁니다. 각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외곽선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은 커팅을 골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쇠 구멍으로 뚫을 이 원은 또 커팅을 골라주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사용할 재료를 골라줄 수가 있는데요. 클릭해주고 3mm 두께의 목재를 선택했습니다. 레이저 파워와 속도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설정값을 쉽게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지판 그림이 나옵니다. 클릭하면 확대가 되고요. 각인될 정도의 세기를 여기서 골라주면 됩니다. 흐린 걸 선택하면 흐리게 각인이 되겠죠. 저는 조금 진한 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저 파워와 속도가 여기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커팅 세기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그림을 클릭해서 확대해주고
어느 정도의 파워로 잘라낼지를 보는 겁니다. 저는 가운데 요 정도 세기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가공으로 이동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버튼을 누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흰 버튼이 아니고 이 버튼이죠. 이렇게 누르면 얼만큼 각인이 되는지 영역 표시가 됩니다. 한번 확인하라는 것이죠. 이걸 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 프레이밍 완료 버튼 눌러주고요. 이제 비로소 가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거리가 비어 있으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레이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건데요. 나무판하고 레이저 사이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레이저와 이 바닥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판 아무 지점이나 레이저 모드를 두신 다음에 커버를 닫습니다. 그리고 자동 측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측정용 핀이 내려와서 초점 높이를 잡습니다. 시작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인이 시작됩니다. 이 좌우로 움직이는 이 속도는 빨리 감기 한 것은 아니고요. 보시기 편하게 제가 편집을 조금 해서 부분 넘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각인이 끝나면 커팅을 시작합니다. 연기가 빠지는 게 보이시죠? 커버를 깔끔하게 절단이 되었고요.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링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쇠를 걸고 닫아주면 완성이죠.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각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요 버튼 누르시면 이미지 파일 불러올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구글에서 그냥 다운받은 할리 데이비슨 아이언 883입니다. 이렇게 펜으로 그리는 듯한 느낌이죠. 열쇠고리 같은 모양보다는 훨씬 복잡한 모양이죠. 이것을 이제 각인하려고 할 때는 이 손바닥으로는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고 선택 기능으로는 이미지 파일 자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위쪽에 메뉴가 나오는데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위에 나온 메뉴 중에서 여기 조정 부분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 이미지의 진하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어두운 쪽, 여기가 밝은 쪽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쪽 레벨을 이렇게 올려보시면 점점 라인이 진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진해졌죠. 각인을 좀 진하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라인을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밝은 쪽은 이렇게 내리면 밝은 쪽 영역이 더 밝아집니다. 요거 이제 흑백 이미지라서 그렇고요. 제가 그냥 재미삼아 백종원 선생님 사진을 좀 다운받아 봤는데요. 그냥 구글에서 찾아서 받은 겁니다. 이분은 참 호불호가 적으신 분이라 제가 이분으로 이분의 이미지를 골라봤습니다. 손바닥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선택 기능으로 사진을 선택하고 이제 각인이라는 거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회색 조를 조정을 하시면 이렇게 밝은 쪽과 뭐 옷을 밝게 하려면 이쪽에서 조정을 하시고 어두운 쪽은 이쪽에서 조정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서 밝기나 뭐 대비를 강하게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포토샵 같은 거 익숙하신 분들은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정해 보시면서 각인에 어울리는 이미지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해 보이는 바이크를 각인해 보았습니다. 0.08mm의 스팟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모양도 이렇게 나무에 각인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모양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밀한 모양도 잘 표현해낼 수가 있죠. 구글에는 다양한 이미지 사진이 넘쳐나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들 이렇게 쉽게 다운받아서 각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각인이 끝나고 테두리를 커팅하는 중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정밀한 모양으로 각인이 아주 잘 됐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이런 모양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재밌는 기능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도마인데 여기다 재밌는 각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단할 때는 이게 필요하지만 각인만 할 때는 그냥 바닥에 둬도 상관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엑스툴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앱 실행 중이고요. 하단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프로젝트 시작하고 새 프로젝트 생성 누르고요. 스냅샷 미리 보기 기능을 키면은 카메라가 활성화되는데요. 사진을 촬영하면 PC의 편집 프로그램에 전송이 됩니다. 바닥의 네 구석에 보면은 동그란 표시가 있는데요. 저 표시가 들어가게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이 화면 밖에서 위에서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이 됐고요. 샌드 투 컴퓨터를 누릅니다. PC의 엑스툴 편집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액자형 틀을 넣고요. 좌우 방향으로 좀 늘려주었습니다. 여기 링크 버튼 끄면 좌우로 늘릴 수 있어요. 백종원님 사진 불러왔고요. 내장 AI 기능이 있는데요. 텍스트 문구 넣어주고 자동 생성해서 이런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만들었고요. 각인 들어갑니다. 제품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의 퀄리티의 각인이 잘 됩니다. 여기에 초밥을 얹어 먹으니까 맛이 더 상승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컬러 프린팅 해보겠습니다. 피카츄 불러왔고요. 도라에몽 불러왔습니다. 일단 이미지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글씨 같은 거 지워야 되겠죠.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하다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매직 툴로 배경을 선택하면 배경이 지워졌죠. 그리고 지우개 선택해서 이 글자 지워버리겠습니다. 깔끔하게 피카츄만 남았죠. 저장. 도라에몽도 편집해 보겠습니다. 편집하기로 해서 배경만 지우겠습니다. 저장. 둘의 사이즈는 잠깐만 요거 몇 센치로 할까요? 높이를 8cm로 하겠습니다. 80. 도라에몽도 8cm입니다. 이번에는 각인이 아니고 컬러로 프린팅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를 정해줘야겠죠. 재료는 이번에도 우드로 3mm 베이스 우드. 절단도 할 거기 때문에 삼각 프리즘을 깔았습니다. 잉크젯 모듈로 교체합니다. 이렇게 락 풀어주고 이렇게 빼내고 프린터 모듈을 이렇게 껴줍니다. 잠가주고요. 여기 이렇게 열어보시면 요 케이블이 있습니다. 요 케이블을 이 옆쪽에 이렇게 꽂아주고 다시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설치가 하나 필요한데요. 저 구석에 이렇게 삽입을 해주고 그리고 잉크젯 커버를 벗겨서 이쪽에 놔줍니다. 프린팅 시작 시에 앞쪽에 묻은 잉크를 이쪽에서 닦아주게 됩니다. 이쪽에 그냥 고정해두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 가정용 프린터는 종이 같은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 위에 직접 프린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공예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듈을 레이저로 교체를 해줘야겠죠. 아주 심플하게 교체가 됩니다. 이어서 바로 커팅에 들어갑니다. 잉크젯 모듈을 사용한 다음에 바로 레이저 모듈로 교체를 하면 초점거리 특정을 반드시 하고 커팅을 시작해 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고 깔끔하게 절단이 됩니다. 링만 걸어주면 귀여운 액세서리가 될 겁니다. 자녀들 가방에 걸어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가방에 한번 걸어봤습니다. 이 M1 울트라의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뒷면에는 지금 각인이 없죠. 그래서 뒷면에도 프린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각인기는 이런 작업을 하기 너무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중앙 쪽에 두시고요. 스마트폰 앱으로 촬영을 해서 편집 툴로 전송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미지를 이쪽에 위치시키고요.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했습니다. 뒷면이기 때문에 좌우 반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반전을 눌러줍니다. 수평으로 대칭. 위치 잡아주면 준비 끝이죠.
프린터 모드를 끼워주고요. 프린팅 하다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마스킹 테이프 붙여주면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기 까다로운 작업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린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앞뒷면으로 완벽하게 작업이 됐네요. 실사 이미지, 요건 뭐 카리나인데 이런 단순한 컬러들을 만들면 좀 이뻐 보이는데 아무래도 블랙 색상이 없는 잉크다 보니까 이렇게 실사 이미지를 하면 약간 흐리멍텅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 이건 커팅 매트인데요. 하늘색하고 핑크색. 요거는 이제 커팅을 하거나 또 종이에 여기 펜 툴을 이용해서 뭐 쓸 때 모자가 삐뚤삐뚤하게 움직이지 않게 약간 끈적이 앞뒤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붙이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점성이 세고요. 하늘색이 점성이 조금 약합니다. 이거 엑스툴 전용 펜인데요. 이 펜 기능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기능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펜을 이제 꼽아서 사용을 할 텐데요. 여기서 검은색 하나. 여기다가 이제 펜을 바로 꽂는 게 아니고요. 여기 다양한 커팅 날도 있고, 요건 이제 펜을 꽂아 쓰는 펜을 꽂는 브라켓입니다. 그래서 펜 뚜껑을 열어서 이쪽이 앞쪽입니다. 이렇게 꽂아주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거 힘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이렇게 꽉 안 닫히면 여기 살짝 돌려보시면 꽉 닫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요거로 요 끝쪽으로 이렇게 잠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석식으로. 그러면 펜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좀 테스트를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바닥에 좀 뭐가 묻었는데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펜지지 한번 이용해서 손으로 글자를 쓰지 않고 엑스툴의 펜 기능으로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막 쓰게 되더라도 이렇게 접착면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 종이가 틀어지지 않는 거죠. 스마트폰 앱으로 촬영을 해서 PC 편집 툴로 전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한 텍스트가 생각 안 나서 이육사님의 청포도 시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붙여놨고요. 글자 사이즈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작업은 펜으로 쓰는 거니까 종류를 드로잉 펜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체를 바꿔보겠습니다. 예쁜 한글 필기체 서체가 많을 텐데 저는 뭐 지금 카페24 서체가 바로 보여서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편지지 라인에 맞게 줄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외곽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채우기 모드로 바꿨습니다. 편지지에 여백 부분이 있으니까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좀 채워보겠습니다. 여기 청포도 없나? 아, 여기 포도가 있네요. 그리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풀 같은 거 한번. 조금 카피해서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이것도 카피해서 제목은 이거 써줘야겠죠. 포도 30. 이것도 그냥 궁서체로 좀 재밌게, 재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디자인이 살짝 조잡할 수도 있지만 일단 뭐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일반 종이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A4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풀은 까맣게 다 칠하면은 펜이 너무 많이 소비될 것 같아서 이 오브젝트들은 라인 드로잉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풀들도 다 라인 드로잉으로. 엑스툴 전용 펜이 아니고 다른 펜도 이렇게 되나 하고 제가 껴봤는데 요거는 엑스툴 전용 펜만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펜을 끼는 이 브라켓이 딱 엑스툴 펜에만 딱 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요 디자인은 전부 다 벡터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엑스툴이 기본적으로 벡터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외부의 사진 이미지를 이용하실 분들은 그냥 이미지를 바로 불러오면은 펜 기능을 쓸 수가 없는데요. 벡터 라인으로 변환하신 다음에 이 펜 기능 이용하시면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손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서체를 예쁘게 펜으로 그릴 수가 있군요. 손글씨가 악필인 분들은 이 기능 이용하시면 이쁜 서체, 캘리그래피 하실 수 있겠죠. 디자인을 좀 대충 해가지고 약간 예쁘진 않은데 신경만 조금 쓰면 아주 예쁘게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모듈이나 잉크젯 모듈과는 다르게 이 다기능 캐리지 모듈은 요 교체식으로 팁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식 팁 중에 이제 포일 팁이라는 건데요. 엠보싱 툴이라고 해서 모재를 압력으로 눌러서 새기는 용도의 툴입니다. 한번 사용해 볼게요.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랑 모듈의 화살표랑 일치시켜서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석식으로 이렇게 딱 달라붙습니다. 잠궈서 이쪽으로 락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렇게 커버 씌우고요. 끼워주고 락을 잠가주면 설치 끝입니다.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간단하게 디자인 넣었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카드 보드지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흰 종이라 잘 안 보이는데 지금 팁이 압력으로 종이를 누르고 있습니다. 결과물 보시면 되게 고급스러운 초대장이나 카드 같은데 이렇게 음각으로 파진 종이들 보실 수 있으시죠? 이런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쁜 연화장이나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디자인할 때 참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모양대로 잘 이렇게 잘린 거는 커팅 기능 활용한 것입니다. 공예 위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쓸 기능인 것 같습니다. 포일 전사 시트 전용지를 이용하면 금박을 새길 수가 있는데요. 금색의 글자를 만들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펜을 끼워 사용했던 이쪽 모듈에다가 블레이드, 날카로운 블레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끝이 날카로우니까 이쪽은 만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쪽에 날카로운 블레이드를 설치했습니다. 스티커 시트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블레이드가 커팅을 하고 있고요. 용지를 떼어냈습니다. 핀셋으로 글자만 남기고 떼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천천히 떼면 됩니다. 투명 박스 테이프로 위에를 붙이고요. 글자 부분만 꽉 눌러줍니다. 자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커피잔에 붙여보겠습니다. 이제 테이프 부분만 글자를 남기고 천천히 떼어냅니다. 이런 작업은 뭐 컵뿐만 아니라 저희가 좋아하는 사물에 다 이용할 수 있겠죠. 커팅 블레이드로 가죽을 곰돌이 모양으로 잘랐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찍어서 편집 프로그램으로 전송했고요. 기본 도형으로 눈, 코, 입을 그렸습니다. 다른 PU 가죽으로 붙여주고요. 블레이드 커팅했습니다. 한 방에 잘 잘렸습니다. 접착제로 간단하게 붙여주었습니다. 커피잔 받침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기능의 캐리진 모듈의 블레이드 중에서는 직물을 자를 수 있는 커터도 있습니다. 날이 원형으로 생긴 로터리 블레이드입니다. 여기 화살표 맞춰서 껴주고, 그러니까 직물 공예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한번 천이 잘라지는지 테스트해 볼 건데요. 청바지 천을 좀 잘라봤습니다. 두꺼운 청바지는 아닌데요. 뭐 청바지가 잘리면 다른 천들도 거의 다 자를 수 있겠죠? 커팅 매트에 잘 붙여줍니다. 단순한 원형을 한번 커팅해봤습니다. 오! 한 번에 잘리는 걸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한번 잘리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의류 쪽 종사자가 아니라서 뭐 요런 기능을 잘 써먹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잘리는 걸 보니까 아마 이런 직물 쪽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청바지가 이렇게 잘리는 거 보면은 대부분의 천을 깔끔하게 잘 자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오. 우와. 청바지 옷감이 이렇게 잘립니다. 보풀하기는 뭐 가위로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 뭐 보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거 정리하면 깔끔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제품은 전반적으로 사용을 해봤고요. 이제
M1 울트라의 액세서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기기의 높이를 높여주는 라이저입니다. 본체 하단에 깔아주면 이렇게 높이가 높아집니다. 낮은 소재가 아니고 높은 소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단부에 볼트를 풀러주어서 그리고 요거는 손으로 이렇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리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만큼의 깊이가 생기죠. 그래서 얇은 물건뿐만 아니고 좀 크기가 있는 물건을 밑에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안쪽이 이렇게 깊기 때문에 로타리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둥근 컵 같은 물체를 각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럭스 모델에는 이렇게 허니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에 맞게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모재를 고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게 자석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탁탁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탁 들어갑니다. 모재를 이렇게 놓고 이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할 때 이렇게 자석식으로 고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거를 시연하지 않은 이유는 베이직 모델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제가 베이직 모델 위주로 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여기 이런 오픈 형식의 수납함이 있습니다. 여기 엑스툴에 이렇게 간단한 액세서리들 이런 식으로 이제 펜 같은 것도 여기 넣어서 보관하면 되죠. 여기 이렇게 딱 닫을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액세서리도 수납이 됩니다. 이런 커팅 매트들도 이쪽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보관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한 상태에서 낮은 물건을 사용할 때는 그냥 다시 이걸 이렇게 올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전 버전의 M1에 비해서 훨씬 더 깔끔하게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속이 깊어지면 안쪽에 원통형을 각인할 수 있는 이런 RA2라는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텀블러에 각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롤러 모듈이 싱크가 맞아서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프라트 커피라고 각인을 해봤습니다. M1을 운용할 때 필수적인 액세서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에어 어시스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M1의 뒤쪽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여기에 지금 뒤쪽 호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각인될 때 이렇게 나무를 태우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그을러져서 검게 이렇게 번지지 않도록 바람을 계속 넣어줘서 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시연할 때 이 각인 퀄리티가 다 깔끔한 이유는 이 에어 어시스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오토 모드로 놓으면은 작동될 때마다 바람을 넣어주고 또 작동이 멈추면 알아서 바람을 꺼줍니다. 그래서 오토 모드로 놓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수동 모드에서는 여기서 단계를 설정해서 사용하는데 그냥 오토 모드로 놔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뒤쪽에 지금 선이 연결이 이렇게 지저분한 거는 지금 그냥 테스트하느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안 해놔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에어 어시스트는 꼭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툴 이게 좀 뒷면인데요. 이쪽에 이렇게 탈착식으로 이렇게 버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빠지는데요. 이렇게 생겨서 이쪽 구멍을 통해서 각인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이제 먼지나 연기들이 이쪽으로 배출되는데요. 그래서 이 호스를 배기구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반대편 호스는 가까운 창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일반 아파트나 이런 가정에서는 창이 그렇게 가깝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 뒤쪽에 이 박스 보이시죠? 이건 데스크탑 스모크 퓨리파이어라고 하고 이제 공기 정화 장치죠. 각인 시 생기는 이런 스모크들을 한번 필터로 걸러줍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별도의 옵션입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관을 창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관을 통해서 들어간 연기나 분진들이 한 번 더 이쪽에서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최종 배출되게 됩니다. 그냥 이 상태로 쓰시거나 이쪽도 관을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또 창문으로 빼주시면 좀 더 한 번 더 정화된 배출이 이루어지겠죠. 건강을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옵션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쪽은 이 에어 어시스트가 담당하고 공기를 좀 더 정화하는 쪽은 이 스모크 에어 퓨리파이어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크릴 절단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불투명한
아크릴은 다 절단할 수 있고요. 투명 아크릴은 절단할 수 없습니다. M1은 다이오드 레이저이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 레이저는 원래 투명한 물체는 절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예 다른 종류의 절단기를 쓰셔야 됩니다. 뭐 CO2 레이저 같은 거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불투명한 아크릴은 절단 가능하고 투명한 아크릴은 절단할 수 없습니다. 이 M1 울트라가 기능이 워낙 많은 제품이라서 한 번씩 기능 다 써보느라고 리뷰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아마 외국 사용자들 리뷰도 많이 있을 테니까 제가 영상에 담지 못한 또 작업하시는 영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